지금 뭐 작년 말부터 올해 한 5월까지 해외 금융업계에서 한국 부동산의 위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해외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즉 건설 마피아들, 부동산 카르텔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금융업계에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그 경고가 되는 문제들이 있죠.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는데 그 부분이 괜찮아졌네? 라고 하면 괜찮아진 부분도 있으니까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지만 안 괜찮네? 이 부분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네? 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죠. 특히 한 분석 업체에서는 지금 바닥 낚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닥이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낚시를 한다는 뜻인데, 그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리스크들이 해결이 되었나? 그래서 진짜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보기에는 해외 금융업계에서 분석한 내용들, 그 위험하다는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걸 봤을 때 바닥은 무슨 바닥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군데의 분석을 볼 거예요. 일단 IMF에서 분석을 했죠. 작년 말에 분석을 한 건데, 한국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된다. 왜냐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과도한 상승 부담,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IMF에서 지금 해결책으로 나온 것들이 주택 바우처 및 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누진적 부동산 구매세,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거 강화하라는 소리죠. 재산세 강화해라, 부동산 한번 꺼트려야 된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자, 이런 식으로 IMF에서 해결책을 내주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보유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이나 바우처 지원하라고 그러는데 대출 받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IMF에서 지금 위기를 경고했고, 해결책에 대해서 연착륙하는 방법,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그래서 주거 지원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해결책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가면서 집값을 부양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분석을 보면요, ING에서 보고서를 냈었죠. 지금 주택과 건축은 대한민국 국내 중심 경제이다. 그러니까 주거를 살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용의 7.6%인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고, 지금 GDP의 15%, 그러니까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도 그래서 부동산 붕괴되니까 지금 침체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꽤 심각하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전체 가계부채의 54.2%를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잔액 역시도 GDP의 6%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공항 구매가 나타났었는데, 이게 그거죠. 영끌사태죠. 영끌사태. 서민 주택지수가 80을 넘으면 가계부담의 80%, 즉 가계소득의 25%가 주담대 원리금으로 되면서 수요가 억제되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즉 DSR 25%를 넘어서는 수준은 굉장히 위험하다. 주담대 원리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대출 잔액의 70% 이상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 담보 대출자에게도 채무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게 DSR, 그 다음에 변동금리 비중이죠. 요것에 대해서 지금 ING에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미분양 주택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약간의 감소가 있었지만 이는 개발자가 미분양 중 일부를 임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감소를 한 거다. 미분양이 해소가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착공 인허가 건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 시장이 악화돼서 지금 개발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서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서울 100개 분양하기로 했으면 이 중에 한 20개밖에 분양이 되고 있지 않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류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진짜 자신 있는 곳들만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거기가 청약 경쟁률이 잘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시장이 살아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추겨가지고 시장 살아났다 부추겨서 살아난 것 같아 보일 때 이제부터 경쟁력 없는 것들도 내보내면은 사람들이 또 속아가지고 분양을 받겠죠. 근데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내보낸 것들, 이런 것들도 괜찮냐. 사람들 예전에 분양 엄청 많이 받았을 때 받았던 아파트들 보면은 철근 다 빠져있고 개판으로 만들어놨는데 뒤로 다 헤쳐먹고. 자, 그 다음에 전세 사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임대시장은 주택시장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선행지표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세 사기 이슈로 임대료 약세가 예상이 된다. 전세 사기 때문에 역전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세 지금 뭐 끝난 것처럼 어디 일부 단지들 막 올라간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난 거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하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이 지나간 것 같은 징후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모기지 완화해주고 주택 규제도 해제해서 심리가 개선되었기는 하고 그 다음에 1분기에 매매 거래가 증가했다. 그렇지만 상승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 바닥 낚시다. 주택시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IMF에서 이야기한 것들 다시 가보면은 과도한 주택 가격, 그 다음에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요 부분이 해결이 되었냐. 그 다음에 ING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은 DSR, 그 다음에 변동금리 비중, 그 다음에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었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경고한 게 해제가 되었으면은 그래도 요게 해제가 되었으니까 다음 분석 때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 나라들이 한국 부동산만 보고 있진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달라진 부분이 없다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면은 지금이 집값 상승 추세가 아닌 바닥 낚시의 시기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거품을 보면요, PIR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일본 PIR 18.2가 버블 때 PIR이었는데 우리나라 19까지 올라갔었죠. 그것도 여기서 0.9 정도 낮춰줘서 통계를 바꿔서 0.9 정도 낮춰줘서 19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또 5.9년을 낮춰버렸죠. 그래서 지금 10.8이 나왔어요. 즉, 요 정상적인 PIR, 요 통계 그대로 갔으면은, 통계 조작을 하지 않고 통계 그대로 갔으면은 6.8년이 더해진다는 소리인데, 그럼 지금 17.6년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거품이 빠졌냐?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 상승 부담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는데 주담대가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 뭐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이유는요, 1월 30일에 풀어준 DSR, 그렇죠, 특례 보금자리론이랑 그 다음에 금리 억제 때문이죠.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시중금리는 떨어지는 기이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정부에서 억지로 눌러서. 그래서 그 관치금융이 문제를 터뜨린다 그랬고, 문제가 터지고 있죠. 지금 은행채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 거는 이 문제는 정부가 만든 거예요.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저축은행 위험하다, 부동산 PF 위험하게 빌려줬고 가계대출 무리하게 빌려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은 정부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그만큼의 수익성이 나와야 돼요. 1금융이든 2금융이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만큼 그 시중금리 올려서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억지로 눌러버리니까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금융에서 주담대가 8%인데 저축은행에서 주담대가 1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1금융 눌러놔가지고 1금융에서 주담대가 6%인데 저축은행에서 10% 되면요, 안 받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죠. 받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됐죠. 그러면은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그렇게 올려버리면은 8%대는 무리하게 대출 받을 사람들이 10%라고 해버리면 잘 안 받아버리죠. 그 부실한 사람들 역시도 지금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다 이거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본주의의 기본인 은행 금리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그리고 결국엔 터져서 다시 금리 올라가고 있죠. 자, 8월 나오는 지표까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7월 신고 지표가 30일까지 나오니까 8월 지표가 나올 텐데 7월 거래량 나중에 봐봐라. 6월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 비중은 어느 정도냐? 정금융권 변동금리 비중은 74.2%로 아까 몇 %에서 경고했죠? 70%에서 경고했죠. 변동금리 비중이 70%인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금리를 눌러놔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지금은 앞으로 이제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부추겨가지고 와, 지금이 부동산 살 때다, 바닥 찍었다라고 하면서 부자들은 엄청나게 처분했을 거다. 특히 상승문자 유튜버 하는 인간들 재산 공개 한번 나중에 까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좀 까봐야 돼요.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팔아치웠는지 안 팔아치웠는지. 그 다음에 DSR 25%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때쯤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60%를 돌파했다고 그랬죠, DSR이. 근데 문제는 금리가 높아져서 돌파했다, 지금 금리 급등 여파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2019년 1분기 60.2에서 2분기 58.9, 그래서 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떨어졌다. 즉 금리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낮았더라도 55%는 나온다. 그 다음에 가계대출
7명 중 1명은 빚 갚는데 소득 70% 쓴다. 요 기사에서도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총 DSR도 40.3%다. 그런데 아까 ING에서 경고한 게 뭐였어요? DSR 25%가 넘어가면 부담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영끌에서 대출을 엄청나게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DSR 25% 넘어가서 대출 받는 건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하우스푸어의 기준이 뭐였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우스푸어의 기준이 뭐였어요? 20%, 25%였어요. 그런데 지금 40%, 60%도 받아와서 연끌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집값 다시 오르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 말이 통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정신이 지금 다들 나가 있는 거예요. 미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세 사기 이야기했었죠? 전세 사기 그 생각을 해봐도요, 전세 사기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선구제 후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너네가 받아내라. 정부가 구제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의지 없이 어떻게 해요? 빚만 계속 내주고 있죠. 아 그래?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또 없고 지금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족쇄가 하나 생겼지? 그러면 내가 대출을 하나 더 내줘서 양쪽 오른발에도 족쇄를 달아주면서 양쪽 균형을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세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뭐 역전세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기사도 쓰레기같이 쓴 기사예요. 역전세 우려에 임차권 등기가 6천 건이 넘어선 게 아니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부동산의 비읍자도 모르지. 임차권 등기 명령, 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차권 등기가 6천 건이 넘어섰다는 거는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못 돌려주는데도 지금 전세 가격 안 내리고 있죠. 그럼 역전세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안 나고 있는 거예요? 호가 안 내린다고 해서 역전세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못 돌려주는 게 불과 한 달 전에 4천 건, 두 달 전에 3천 건 넘어섰다고 그랬어요. 그거 3천 건 넘어선 거 역대급이다. 역대 최초로 넘어섰다. 4천 건 넘어선 거 역대 최초로 넘어섰다. 근데 한 달 만에 또 6천 건 냈어요. 역전세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역전세가 안 나긴 뭐가 안 나. 집주인들은 호가 안 내리고서 돈 안 돌려주고 버티고 있을 뿐이지. 그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요? 계속 버틸 수 있어요? 역전세도 빚이죠.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부실률이 올라가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있는 것들은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연체율 낮아지고 한 건요, 부실재권 다 태워버려서 그런 건데, 부실재권을 전년보다 훨씬 더 많이 태웠음에도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해외 금융업계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부실한 것들이 터질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이야기를 한 거고, 터지고 있는데도 아 집값 올라갑니다 에헤라 디야 하면서 그 말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부동산 PF 부실내가 아닌 불이치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 계속 6개월에서 1년씩 만기 연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출 연장으로 연명하게 급급하다. 요것도 지금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장 해주고 있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금융권 부실 커지게 되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연장도 못 해주는데. 그럼 터지는 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기 침체 이야기했었죠? IMF에서 경기 침체 지금 나와줬어요? 흑자 났는데, 경상수지 흑자 났는데 불황형 흑자라고 했죠. 이거는요 적자보다 오히려 어떻게 따지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수출은 줄었어요. 근데 수입은 더 많이 줄었다. 즉 수출이 줄어든 건요 지금 우리나라가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잘 못 팔고 있다는 소리고. 근데 수입이 줄었다는 거는 여기서 내수 경기가 박살이 나고 있다는 소리다. 자영업자들 왜 계속 죽으려고 그래요? 내수 경기가 박살 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수 경기가 잘 들어가면요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물가 막 폭등하고, 물가 폭등했는데 정부는 통계청에서 통계를 막 좀 낮추고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물가 거의 다 잡혔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빚을 줄여가지고 디레버리징해서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빚을 더 내주고 너네 집이나 사세요. GDP 15% 내수 경기가 살아나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건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이 무너져서 GDP 15%의 타격이 생기면은 내 때에서 경기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털어내고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그럼 내 때에서는 되게 안 좋은 지표가 나오잖아. 욕먹으면 어떡해? 내년에 총선이고 그 다음에 다음 대선 때 우리 당이 안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만 대가리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이 와중에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닥낚시의 신호라고 했느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대상승을 주장하는 이들은 금리 안정은 정부에서 개입해서 지금 시장에 장난질 친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쌍욕을 하더니 윤석열 정부 때는 금리 안정됐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선택적 정의죠. 야비한 인간들이죠.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주택 구매 수요 회복을 요인으로 하고 있다. 자, 이 회복이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요거를 뭐 세 가지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금리 아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거 이야기하는 인간들 있어요? 상승론자 중에. 그 다음에 규제 완화 할 만큼 했어요. 뭘 더 해요 이제. 그 다음 신규 분양가 인상이 이어지는 건 원자재 값 상승이다. 이야기했지만 철근 가격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연탄 가격 떨어졌고요. 지금 시멘트 업계에서 시멘트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유연탄 플러스 전기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옛날 수치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충분히 시켰으니까 지금 시장이 변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지. 이거 지금 바닥 낚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 경고한 부분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괜찮아졌다. 안 괜찮아졌다는 소리잖아요. 안 괜찮아지고 있는데 저들이 막 수치를 똑바로 보여주는 건 유리한 수치만 똑바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불리한 부분은 안 보여주죠. 그러면서 괜찮아졌다 하고 있는데 저 바닥 낚시에 당할 거예요?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난 그 생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고등어가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딱 하고 반토막 내죠. 생선가게에서 팔 때. 갈치 따다다닥 4분의 1토막 내죠. 자산이 딱 반토막 나고 따다다닥 4분의 1토막 나게 생긴 거다. 저 낚시에 걸리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한국 부동산을 다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일부 그것도 부동산 이권이 굉장히 철저히 걸린 사람들이 부동산은 오릅니다 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를 믿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답이 나온다.